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의 예시 문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그 대화 내용이 가스라이팅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들어드린 예시보다 좀 더 가벼운 경우도 있고 좀 더 교묘하고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상하게 진행되는데도 계속 서로 만나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가스라이팅을 정말 수도 없이 당해봤던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먼저 이 가스라이팅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연인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혹은 자녀 등 가족들로부터 당하기도 하고요. 학교나 직장, 동호회 혹은 정치, 종교, 사회 단체 등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곳이든 가스라이팅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알면서도 떠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떠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책 잡힌 것도 없는데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헤어지고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문제가 없을 땐 너무 좋거든요. 문제나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 것을 파악하고 나서 보면 문제가 없을 때도 좀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나름 장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라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좋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갈등이 생겼을 때 이 피해자가 억울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죠. 아, 뭔가 이 사람이 오늘 이유가 있나 보다, 사정이 있나 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저렇게까지 억지 부리는 거 보면 뭔가 이번 일과 관련된 아픔이 있나 보다 등등의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더 인격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더 친절하고 책도 많이 읽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책에 나오는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다니 알면서도 적용 못할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고 다니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는 전혀 적용할 줄 모르는 그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주로 잘 당하는 사람들을 에코이스트라고 하는데,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에코이스트들은 남들에 비해 두뇌 회전이 매우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짐작조차 못하죠. 나중에 일이 크게 터지고 나서야 아, 정말 그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파악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후인 거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정말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큰 범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사소한 말싸움으로 생각될 뿐이거든요. 뭔가 말투 같은 걸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 굉장히 째째한 것 같기도 하고,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끄집어내기도 내용이 애매한 거예요. 심각한 범죄가 아닌 그저 말다툼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참 어렵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대부분이 워낙 평소에 이미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이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문제가 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피해자의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피해자는 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할수록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민한가? 나한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말 자체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대를 생각해주고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소한 말들에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고 힘들어하다니 나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라고 생각하며 더 지혜로운 방법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비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참고 지내지만 살다 보면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함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관여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갈등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나르시시스트 덕에 그 많은 문제들이 더 악화돼 버리죠. 그래서 피해자가 참다 한계에 달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반발을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좀 더 심각하게 상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억울함에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예민하고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식돼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피해자가 결국 자기 잘못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나서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정말 웃긴 건 그걸 깨닫고 떠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후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온갖 감정을 다 이용해서 떠나지 못하도록 상대방을 붙잡아두는 심리 조종술이죠.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정말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겉으로는 좋은 의도를 가진 말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악한 의도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상대를 위하는 척 선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악한 의도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는 잘 모르더라도 그 심리를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휘말리지 않게끔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적절히 반박을 하는 식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에 잘 당하는 사람들, 에코이스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 때는 그 의도 또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별로 의심하지 않는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번도 그렇게 좋은 말을 나쁜 의도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대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100% 다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협상심리연구센터 소장 다니엘 샤피로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의 비율이 1대 5일 경우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난하는 말보다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에코이스트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대 5를 기억하셔야 돼요. 비난하는 말이 1, 그리고 인정하는 말이 5. 그렇게 1대 5입니다. 비난하는 말이 0.5 혹은 0이 되어서도 안 돼요. 타인을 100% 믿어주고 시종일관 내도록 인정해주는 말만 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말 5마디 했다면 이번에는 비난하는 말 1마디 정도는 할 차례가 왔다는 뜻인 거죠. 한마디로 너무 착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과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대처법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본 채널에 여러 대처법 관련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들 앞에서 더 무시당할 행동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희생과 배려와 헌신이 절대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만 깨달아도 그들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만 깨달아도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영상들을 통해 단기적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기보다는 나르시시스트들의 머릿속의 생각 패턴을 잘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과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죠. 자,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